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잘 피어라 님이 습기가 높아 꿉꿉한 일상으로 들어가기가 무섭습니다. 인간이 빚어낸 기후위기가 몰고 온 결과예요. 하루를 살아낼 시원한 뉴스 있나 시선집중해 볼까요? 있나? 있나?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네. 아이고 저런. 별로 대신, 없다고 끄시면 안 돼요. 잘 피어라 님. 습기 제거는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요? 네. 열이 나기 때문에. 아 자체 발열로. 뉴스에서. 네. 아 예. 잘 피어라 님 함께 해주시고요. 네. 프리버드 97님은 안녕하세요. 매일 출근길 라디오로 듣다가 이제 와서 첫 코로나에 걸려서 어이구. 유튜브로 생방송을 듣게 됐네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요즘 들어 코로나 걸린 분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접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러다가 다시 마스크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사까지 나왔던데. 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빈센트님이 더마카 감기 점점점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감기에 걸려서 이렇게 추한 목소리로 방송에 등장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는 아닙니다. 참고로. 네, 검사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더마카는 코로나에 한 번도 안 걸렸다라는 금강불개라고 하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실비실한 걸로 봐서는 왔다 간 것 같기도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트맘님, 야간 업무 끝나고 잠이 안 와서 날이 새버렸습니다. 야간에 유튜브로만 들었었는데 간만에 실시간 함께합니다. 주무셔야지. 저희 방송 다 듣고 주무시면 아주 개운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때는 달콤한 제이비의 목소리가 자장가 같지 않냐는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뉴스가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단골촌철님이시죠. 에라이님, 제이비 수염 조금만 더 기르면 누구라고 해도 되겠어요? 저도 도포 입고 다녀야 되나? 네, 이런. 저도 전에 한번 개량 한복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입고 다니죠. 진짜요?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 추석 때 한번 해보죠. 수염 조금 더 길어보시고 추석 때 개량 한복, 생활 한복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렇죠. 입고 한번 부채 들고 어떻게 머리도 좀 묶고. 하얀 고무신 신고. 네, 그리고 한산못이 좀 비싸서 본인은 또 안 산다고 할 테니까 어떻게 제작비로 충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좋은 얘기네. 네. 좋은 얘기예요. 네. 입고 한번. 한산모시는 여름에 해야지. 추석 때면 춥지. 그런가? 그럼요. 그분 사계절 입으시지 않으세요? 안에 더 입었나 보죠. 아무튼 추석 특집에 한번 진행해 보는 걸로 하지요. 요렇게 촌철님들이 기대 만발이시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7년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한 국토부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복잡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강상면 대한노선이 경제성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우수한 노선이라고 설명하며 이 대한노선으로 추진하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고 원안대로 그냥 진행하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셈이라 국토부 입장에서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정권에 따라 자칫 담당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을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장관의 사업 백지화 발표는 어떻게 보면 충격요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전체 요약문서에 관련 사업을 재개할 경우를 가정해 향후 절차에 대한 설명을 실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에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자료들을 확인하고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쭉 들었는데요. 좀 평가를 해볼까요?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와서 이제 닿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한번 시선 집중을 해보죠. 충격요법 시술의 대상은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누굽니까? 그때 원희룡 장관이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사과하면이라고 했었죠. 그럼 민주당이 대상인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별로 충격받은 것 같지 않던데요. 그러면 국민입니까? 국민도 별로인 것 같은데. 양평 주민? 에이.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게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 충격기를 사용을 해서 이런 경우가 이제 충격요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경각에 달려갖고 진짜 외부적으로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소생을 시킨다거나
정반대로 너무 들끓어가지고 잠잠하게 만들거나. 근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끓던 의혹이 가라앉았습니까? 더 들끓었죠. 근데 무슨 뭐 충격요법이고. 근데 충격요법 이야기가 왜 나왔습니까? 백지화 선언을 처리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라앉은 적이 아무것도 없는데 충격요법을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충격요법이 나오는 겁니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요걸 이해하는 단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뭐죠? 그게 뭐냐면 이용욱 도로국장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자들한테.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안으로 가면 이게 이제 그 양서면을 정점으로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거로 가면 불합리한 쪽을 택한 것이라 결국 배임이고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임? 배임이라고는 지금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원희룡 장관이 아주 격앙된 어조로 백지화를 선언한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배임일 거다. 왜요? 아니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 발주하고 뭐 하느라고 돈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거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백지화 되어버리면. 그다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서울 어떤 주민들, 양평 주민들의 편익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이거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지화 사업 전면 중단 자체가 배임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는데 충격요법 그만 쓰고 예를 들어서 다시 돌아온다. 그냥 가동한다. 요게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허. 해석을 하자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하자면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다시 추진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러면 남는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무슨 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는데 슬그머니 사업 전개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원안과 대안으로 쪼개진 주민들 민심을 또 어떻게 수습할 거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주민투표인데 그게 과연 방법이 되겠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더 혼란스러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그게 양평 주민들만의 주민투표로 결정을 낼 사안입니까? 다시 말해서 양평군만의 어떤 정책 현안이 되냐고요. 서울, 광주, 하남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차라리 소상하게 밝히면서 국민을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했으면 차라리 그게 생산적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왜 백지화 선언한다고 목소리 높여가면서 해놓고 해갖고 다시 슬그머니 지금 턴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느냐. 그래서 뭐가 진척된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 이걸 지금 저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촌철님들도 비슷한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은서방님 충격요법이요? 반사. 아름다운 독도님 누굴 위한 충격요법인가요? 혹시 장관 자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주셨고 담재기 넝쿨님은 국토부가 왜 보건복지부일까지 하시나요? 라는 좀 이런 비판적인 촌철이 좀 많다. 이런 민심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 목소리 아까 잠시 들으셨지만 모든 자료를 공개했으니 국민이 평가를 좀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자료를 보고. 네. 근데 국토부가 국민평가를 받겠다면서 공개한 자료들 지금 꼼꼼히 들여다보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기존의 국토부 해명과 다른 자료들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없다고 했던 중간 보고서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토부가 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강화 IC를 추진해야 했고 이를 변경 노선안이 유일한 대안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먼저 정해준 뒤에 강화 IC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저는 국토부가 55개 자료죠. 이걸 전면 공개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호. 그건 평가합니다. 왜 네. 그러냐면 국민들한테 판단의 근거를 줘야 된다. 그런 거 차라리 다 공개하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바가 그랬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천을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에 인색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완결점이 아니라 시작점이죠. 이제 그걸 가지고 분석 평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자리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게 아마 내일 국토위 전체 회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한번 좀 주목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또 주목할 거는 그 민간업체가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안을 콕 찍어서 대안 노선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자료는 지금 또 없다는 거거든요. 그때 제가 전해드린 바로는 구도 보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중간에. 네. 아무튼 이런 것까지 좀 꼼꼼히 따지는 자리가 될 텐데 내일 국토위 현안 질의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 충청북도가 벌인 일, 어제 뉴스 많이 탔죠. 저희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6일 오후 3시 10분에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정비 사업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발주처는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였고 입찰 추정 금액은 3억 3,307만 원이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도로 주변의 산비탈이나 언덕 중 낙석이나 붕괴 위험 지역에 옹벽을 쌓거나 낙석 방지망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입찰 공고 5일 만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내일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붕괴 위험 정비 사업이니까 뭐 집중호우 대비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첫째, 사업지 주소. 이미 많이 나왔죠.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 18에서 49번지 1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이곳은 김영환 충북지사의 토지와 임야가 있는 곳이고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이고 아들의 주택이 있는 곳이라고 근처라고 합니다. 아하. 김영환 지사 일가가 이곳에 보유한 토지와 임야는 각각 14만여 제곱미터와 12만여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김영환 지사 땅으로 가는 길을 정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둘째, 발주 시점. 비퍼붓고 수해 발생하는 시점에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발주한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더 이상한 건 입찰 공고를 낸 16일이 일요일이라는 점입니다. 공무원들 일 되게 열심히 하죠. 네. 일요일에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뭐가 급해서 일요일에 입찰 공고를 냈느냐는 의문이 싹 들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발주 주체인데요. 도로관리사업소는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의 담당 부서입니다. 사고 수습해야 할 시간에 입찰 공고를 내고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제 수많은 언론이 질타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건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뭐죠? 실무 공무원이 자기 정결로 3억이 넘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전 단계에서 결제 받았다는 얘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제가 어느 라인까지 거쳐서 검토가 돼가지고 도장 꽝 찍은 겁니까? 이것이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 일가의 어떤 땅으로 가는 바로 그 입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결제 과정에서 이게 검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것도 함께 밝혀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직원이 그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 수색 뭐 이런데 지금 업무를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지금 이거를 발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급하게 꼭 처리했어야 했을까? 이에 대한 답 직접 들어보시죠. 이거 올리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이미 다 자료는 공고문하고 이런 거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 시간이 될 때 미리 올려놓은 거예요. 미리 다 해놔서 시간 될 때 올렸다네요. 아 그러니까요. 자료랑 이런 거 미리 다 만들어놨고 결제도 미리 받았으니까 올렸을 거 아니겠어요. 과정 다 밝히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사도 알았던 겁니까? 뭡니까? 뭐 일부 보도로 보면 지사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사는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면 실무진은 이게 어떤 지사 일가의 어떤 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이거 밝히라는 겁니다. 네. 답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 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문구를 삭제해버렸다고 어제 뉴스가 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백장군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 괄호 열고 2009년 이라고 하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는데 이걸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보훈부는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백장군은 장성급 장교로서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음에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 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른 안장자는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점, 유족의 명예훼손 여지가 있음에도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 공부를 해보면 할수록 친일파가 아니다. 네. 제 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말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결국 삭제를 했어요. 여기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냐 아니냐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한 얘기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보훈부 결정에서 주목할 건 역사마저도 법의 논리로 재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주목해야 되는 점은. 잘 들어보십시오. 보훈부가 내세운 논리는 백선엽 장군이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정하는 이러한 정면 돌파 전략이 아니라 국립묘지법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국립묘지법에 친일 반민족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기재해야 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데 왜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걸 기재했느냐. 이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훈부의 어떤 입장을 장황하게 대신 읽어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법에 꼭 기술하라고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기술했으니까 빼는 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빼는 게 맞다. 지금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법 논리를 앞서서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리가 가능해지는 건데요. 문제는 보훈부의 이런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친일행적 기술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적 영역에서 공적 인물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데서 친일행적은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라는 법적 규정이 없으면 기재 못한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근데 이런 법적 규정 봤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육법전서 다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그건 상식과 통례에 맡기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에까지 법을 앞세워가지고 역사를 지금 비틀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로써 공적 기술은 지워지고 그게 하나둘 쌓이다 보면 역사적 사실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방법이 더 주목거리가 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적 근거도 없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기술한 것도 보훈부거든요. 그러면 이전 담당자는 또 직권남용죄를 걸 겁니까? 이것도 함께 좀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적토마님이 역사 기술은 기득권자에 의해 바뀌어왔죠. 라는 촌철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목할 뉴스 짧게 전해주세요. 네, 짧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김남국 의원뿐만 아니라 권영세 의원, 얼마 전까지 통일부 장관이었죠. 코인 논란이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모두 400회 이상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권영세 의원은 반박을 했습니다. 최대 보유 금액은 4천만 원 정도였고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받고 상임이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기획재정위원으로 있을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매도한 뒤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건 본인의 해명이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김남국처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김남국 의원의 어떤 코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이것이 진실이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권영세 의원에 관련해서 본인의 해명과는 무관하게 의혹이 불거졌으면 거기에 맞는 처리 방식을 택하면 된다. 그래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검토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어제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서울 남부지검에 코인 가상자산 합동수사단을 내일 출범시킨다는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전해졌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하면 되겠네요. 어허. 그렇지 않습니까?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김남국 의원 대하듯 하면 된다. 여기에는 지금 김홍걸 의원 문제도 좀 불거졌습니다. 네. 다 동일한 잣대로 동일하게 같이? 처리하라. 이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비가 얼마 전까지 장관이었죠? 라고 했지만 아직은 장관님이십니다. 아직은 장관 자리를 내려 그렇죠. 네. 부임이 아직은 임명장을 받지 않았으니까 네.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